자, 2023년 고2 9월 모의고사 20에서 25번 지문입니다. 이거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에 대한 거하고 나 지문은 이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한 거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문단부터 좀 쪼개 봅시다. 좀 굵은가? 역시 굵구만요. 3문단, 4문단, 그리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은 뭐 별 얘기 아니겠네요. 자, 1문단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제롬 베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는 걸 주장을 했대요. 이게 뭐냐?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1문단의 얘기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 이용할 권리라는 소리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이 사람의 의견은 뭐냐면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자꾸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제 언론 매체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매스미디어에 비교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가 거대화 독점화하면서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계층이 매스미디어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스미디어 자체가 소수계층의 것이 됐다. 그래서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필요하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네요. 이 문단은 그러니까 언론이 상업적 이익 때문에 거대화해서 대중적인 의견만 전달한다. 그래서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3문단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도 종류가 있나 봐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 반론권이라는 게 있대요. 이 반론권이란 뭐냐? 언론 매체 때문에 뭐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비판당하거나 공격당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겠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이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및 반론 보도 또는 추후 보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사실은 이랬습니다 라고 보도해달라는 거죠.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대요. 그 반론권 말고도 뭐 방송법에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이제 다양성을 해친다는 거는 뭐 인종차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소수자 차별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고, 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뭐 오늘 방송은 구렸습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형태, 반론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게 제일 반론권이 제일 대표적이고, 다양성 해치지 못하게, 아이고, 다양성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 시청자 참여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4문단으로 갑시다.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를 한대요. 그런데 얘네는 언론 매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론 매체의 표현의 자유는 뭐냐? 편집권이다. 이거랑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매체한테는 일정 기준의 재량권, 이 재량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부여하고, 언론 매체가 이거를 벗어나거나 일탈하는 거는 벗어난다는 얘기고, 남용은 너무 쓴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구제수단을 활용해서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자, 4문단의 얘기는 뭐냐 하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편집권과 맞부딪힐 경우에 언론 매체에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일탈이나, 그러니까 언론 매체가 일탈이나 남용을 할 경우에는 구제 수단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뭔가 막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로 갑시다. 1문단.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이 개인한테 신속하고 대등한, 이 대등하다는 건 이제 언론 매체하고 개인하고 똑같은 수준의 힘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는 것과 반론보도 청구권이라는 거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1문단은 언론중재법을 소개하는 거죠. 그죠? 자, 2문단은 그래서 그 둘 중에 정정보도 청구권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아니네. 여기 반론보도 청구권도 있네요. 자, 정정보도 청구권은 뭐냐 하면,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정보도, 그러니까 그 보도 잘못된 보도니까 그 다시 고쳐서 보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권은 뭐냐 하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내 얘기를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래의 보도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반면 반론보도는 원래 보도가 진짠지 가짠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정정보도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게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래 게 왜 잘못됐는지를 자기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반론보도는 내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진짜 여부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문단의 얘기는 정정, 반론,
보도 청구권 소개한 거죠. 대신 요 조건들은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정 3문단으로 갑시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따로따로 연관성이 있으며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다. 그러니까 이 정정보도 청구권하고 반론보도 청구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용하고 연관이 있고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 이 사실적 주장이라는 거는 뒤에 설명이 있네요. 계속 읽을게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거는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한 주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실적 주장이라는 거는 김희원의 키가 150cm이다. 이거는 사실적 주장입니다. 왜? 재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적 주장인데, 김희원은 착하다. 이런 거는 의견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청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 주장. 김희원의 키는 150cm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김희원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견이니까. 자,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음을 그러니까 이 잘못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대요. 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있은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청구는 어떻게 하냐?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류 제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청구를 언론사가 받아들이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 이거는 지면에 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문에, 지면에 싣게 된다. 이때의 보도는 원래의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잘못 보도한 거면 다 방송에서 해야 되고, 신문에서 잘못한 거면 신문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이거 왜 그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자기들 부끄럽다고 이 정정보도 할 때는 막 엄청 빨리 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란 소리죠. 자, 그래서 3문단의 얘기는 뭐냐면, 정정, 반론, 보도, 청구권에 관련한 각종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4문단으로 갑시다. 자,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이게 아까 위에 있었죠? 6개월 지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자, 6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대요. 자, 민법상으로는 3년 이내에 법원에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것도 한계가 있네요.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능해요. 자,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그 언론사 사장이 아니라, 아까 거기서는 서면으로
대표자한테 서면으로 서류로 제출한다 그랬는데 이 민법상 정정보도할 때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기자, 편집자한테도 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법상으로 할 때는 자, 언론중재법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언론사가 뭔가 일부러 또는 얘네가 실수했다. 그리고 그 보도가 법을 어겼다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게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비리를 저질렀다, 아니면 누가 세금을 훔쳤다, 이런 거일 때는 이거 위법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그거를 고소하기가 엄격한 성립 요건이라는 거는 고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문단의 얘기는 뭐냐 하면 민법상 정정 보도 청구권에 관한 얘기죠. 의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 앞에 나왔던 것들 그 녀석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5문단. 자,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이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해서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이것처럼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리한 것처럼 되게 세세한 부분에서 뭔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문 자체의 논리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법의 성립 조건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뭐 이건 이제 외워서 푸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표시해두고 아 이거 민법하고 뭐가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가에서는 이제 언론하고 개인하고 왜 이렇게 충돌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가시죠.